서울원 아이파크 청약 경쟁률 분석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서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나 동호수 배치도나 이런 정보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경쟁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파원 분들께서 저번 주에 모델하우스를 갔다 찍으신 사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지상철을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여기 미성 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 모델하우스도 보이시죠? 미삼, 또 모델하우스, 여기 지하철에서 찍은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육교를 따라서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육교를 따라서 모델하우스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반대편에 기존의 아파트, 여기 분양 현장, 지상철, 노선이 상당히 많죠? 철도 라인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현장 부지 모습이고요. 이렇게 쭉 가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써있죠? 그리고 모델하우스 모습입니다. 여기 A하고 B가 민간 임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1동, 2동, 3, 4, 5, 6이 이제 분양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업용지, 그래서 여기다가 호텔도 들어오고 오피스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광운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보행 6교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다리가 하나 있고요. 홈페이지상에 보면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보로 역까지 걸어가기에는 가까운 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좀 가까운 동이라고 하면은 106동이나 105동 이쯤이 될 것 같고, 선호하는 동을 꼽아 본다면 학교가 가까운 동들 이쪽이라던가 아니면 역에서 가까운 이런 동들, 내지는 뷰가 좀 보이는 호수들, 그래서 가리는 호수들이 있고 이제 뻥 트인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조금 더 선호가 되겠죠. 이 밑택동, 102동, 103동들은 석계역 쪽이 가까우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비선호하는 동들을 꼽자면 어딜까요? 여기 지상철이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또 지하화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이쪽 라인들 101동, 102동의 중저층들이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동들은 현재 저희랑은 상관없고 101동, 102동이 지상철 소음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선호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한 모습이에요.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고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한 6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텔 갔을 때 가운데 엘리베이터, 그 고속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호부터 2호, 3, 4, 5, 6, 7, 8, 9호가 한 층에 살고 있고 엘리베이터 6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복도식이긴 하나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의 복도식이 아니라 호텔 같은 느낌의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청량리 스카이 L65나 하이페온이나 그다음에 탄현역에 있는 위브더 제니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제 호객노노 이런 데 보면은 향에 대한 언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향 아이파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동을 받냐에 따라서 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당첨되고 동호수 보고 어떤 향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84A가 좀 좋은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84B가 남향에 가깝고 A가 북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X자 친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6대가 있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호가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84A, 84B, 그러니까 북향, 남향, 여기도 북향, 남향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과 남이 마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쪽으로도 볼 수 있는 타입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타입을 매치를 한번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료했던 어떠한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요. 여기가 주상복합이죠. 타워 A, B가 민간임대고 뒤편이 분양하는 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업시설. 6교 봤죠? 6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 이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를 덮어서 횡단보도로 가는 거랑 6교로 가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6교 갈 때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유모차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거나 불편한 거는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또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건물에 단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층이 나뉜다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중간중간에 있음으로써 좀 단차가 생긴다. 여기는 그 맞은편, 저희가 방금 찍었던 사진이 이쯤이라면 우리는 반대편으로 넘어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쪽 앞에 두 동이 임대고 뒤편으로는 분양단지들, 그리고 이쪽이 기존에 미미삼 있는 자리고, 여기서끼리는 이제 연결이 되죠. 서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계단도 있고, 여기 송무사업소는 기존의 역세권 자리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업무 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좀 단차가 생긴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곳에서 또 위치를 옮겨서 여기 받고
있고 여기 이쯤에서 본 거예요. 상업시설 자체의 크기는 큰데 이제 약속된 날짜에 잘 들어올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죠. 그 세대수가 거의 2000세대에 또 일자리도 있고 한데 사실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한정적이잖아요. 예, 이쪽 도로.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병목 현상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세대 차량을 뭐 한 대 내지 기본 2대 정도 끌잖아요. 출퇴근 시간마다 좀 많이 막히겠죠. 단차를 띄워서 짓다 보니까 섬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59랑 7274는 방기수가 2개였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보면은 주방창이 없습니다. 72하고 74가 제가 좀 궁금했는데 얼마나 차이 날까. 일단 72랑 74랑 보면 세로로의 길이 차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씩 면적이 넓어졌다 이 정도인 것 같고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 2개, 화장실 2개, 여기는 이쪽을 이제 바라보는 구조고요. 기역자 모습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주방창 없고요. 74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넓어졌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84A를 볼까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많이 물량이 있는, 여기는 185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36세 가장 많고, 타입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나가죠. 근데 중간에 하나 꺾여가지고 이렇게 발코니가 삼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애매하고, 북쪽을 기준으로 거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북쪽 뷰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좀 북쪽에 놓여 있음으로써, 그리고 반대로 이 철도 라인에서는 벗어나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거실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에, 여기도 남쪽을 보고 있긴 한데 표현하기에 따라서 남향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는 거실이 뚫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주방의 반대편에 거실 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첨되시면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확대를 해가지고 입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방 반대편 거실 기준으로. 동호수 배치도요. 이거 샘플로 가져온 거고,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대형 평수 이런 데는 일부러 고층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적은 평수는 밑에 배치하고, 예전에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포리아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층으로 배치함으로써 한강뷰가 보일 수 있게. 이번에는 그냥 타입별로 1층부터 고층까지 일렬로 쭉 이렇게 했고, 특이점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오픈 발코니 있죠. 이 오픈 발코니는 중간층 이하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점, 파란색의 빨간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84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오픈 발코니 가 이렇게 중층 이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파란색이 또 마찬가지로 엇갈려서 배정이 되어 있다. 근데 약간 금액이 더 비쌌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오픈 발코니는 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84A로 해서 고층을 받는 게 더 낫죠. 특이점은 보통 이 정도의 높이는 그 중간에 대피 공간이 있거든요. 소방법상.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건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맨 상층에는 펜트하우스 P 붙었던 거 있죠. 여기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회색은 임대 물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5A, 5B는 이제 청약할 때는 이따 보시겠지만 알파벳이 다르죠. 84B는 84A랑 비슷한데 남향을 보고 있는 타입들이 좀 더 많다. 40평대 감으로써 조금 더 정상적인 이제 타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타입이 이 정도로 좀 그럴지는 몰랐어요. 너무 못난이 타입까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린 걸 보니까 보면 볼수록 조금 황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거는 주부님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되게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모양들을 이렇게 꺾고 틀고 하면 서비스 면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경기도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서비스 면적이 많으면 34평 기준으로 10평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25평이 구축 34평보다 넓어 보이거나 비슷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서비스 면적인데 이렇게 모양들을 막 틀어버리면 서비스 면적들이 실제로 거의 안 나와요. 가구나 가전 이런 것도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들은 좀 쓸만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8호 초과부터 40평대부터 그나마 좀 공간 활용할 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나마 좀 번듯한 평면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도 약간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타워형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넘겨서 볼게요. 우리 기준은 일단 84까지만 84 기준으로 놓고 보고, 나머지 평면들은 이렇게 생겼구나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방 4개 120 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펜트하우스로 가면 개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제 112, 176개, 120, 336개죠.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완판이 돼야, 이 큰 평수까지 완판이 돼야 사실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런 아파트를 분양하면 3구, 4구 뭐 이런 아파트 평형들이 나오는데, 소형 평수가 완판이 될 거냐 이게 관건이었다면, 이 단지는 대형 평수까지 깨끗하게 다 완판이 될 것인가, 이게 또 반대로 관건이에요. 그리고 다 완판이 돼야 그때부터 피가 붙기 시작하죠. 143 8세대죠. 그 옥탑방 같은 느낌. 여기 8세대 150P 펜트하우스입니다. 160P
P도 최상층에 있고 하죠. 167P, 170P, 244P 까지가 이제 여기 타입의 모든 타입이었습니다. 굉장히 타입이 많아요. 타입이 많고 여기까지 다 완판이 돼야 이제 프리미엄이 출발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평면과는 괴리감들이 많이 있죠. 모델하우스에서 일부 사진 찍으신 건데 화장실 변기 위치가 여기 있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꺾여 있죠? 이런 꺾인 공간을 어떻게 이제 비치를 했는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꺾였던 부분 큰 짐을 두지 않고 화분 같은 것만 일단 뒀네요. 여기는 참고로 타워 팰리스 그 모습입니다. 여기 도곡역 바로 앞에 있고 너무 유명하죠. 주상복합인데 여기 타입들 몇 개 가져왔는데 타입들 보면은 대부분 여기도 못 나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평형대가 다 대형에서 출발해요. 30평대 후반 다 큼직큼직한 면적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못 나도 딱 봤을 때 공간이 넓다 이런 인식이 일단 생기는 거죠. 보면은 여기 삼각형 있죠. 수목원님 타워 팰리스 60평형 가봤는데 아파트 49평 정도 공간 비슷했음.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여에스더님 이 살고 있는 타워 팰리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평대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공간이 크니까 모양이 못 나뉜 걸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늘 그렇지만 뭐 신문사 광고를 맡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높은 경쟁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파워링크도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원 아이파크 유사 홈페이지가 많은데 아마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MGM 같은 거 등록하려고 개인정보 받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특별공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접수 건수는 490세대 모집에 총 건수는 8,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59A부터 하나씩 보면 이제 59A가 물량으로는 가장 많고, 그리고 생애 최초 물량, 또 신혼부부 물량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뚝 떨어지죠. 배정된 세대가 없기도 했고요. 74A는 이렇게 이 정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A 볼까요? 84A를 보면 128개, 84B는 128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4B가 남양에 좀 더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물량도 좀 더 많죠. 신혼부부 물량, 생애 최초 물량. 84A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다자녀도 좀 더 많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84C하고 D는 여기 아마 그 밑에 중저층 오픈 발코니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평수는 다자녀랑 노부모 거의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105A가 16개,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분양했던 서울의 다른 접수율을 한번 참고로 우리가 먼저 보자면 이번 주에 같이 분양했던 이편의 세상 당산 리본파크는 한 10,000건 정도 들어왔네요. 좀 더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안전 마진이 컸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워낙 뭐 로또 단지였으니까 3만 건 정도 들어왔고, 몇 개월 전에 분양했던 행당동의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은 한 7,000건 정도로 이번에 분양했던 서울원 아이파크랑 그나마 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도록 할게요. 청약 접수 경쟁률은 1,414건 모집에 21,120건이 들어왔네요. 2만 건 정도. 일단은 접수 건수 자체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타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9A가 5,000건. 오늘은 이제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이 같은 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접수 건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59A가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쟁률도 한 200대 1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84B가 한 6,000건 정도 36대 1, 84A가 3,000건 정도 16대 1 정도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91A도 많네요. 아마 이거는 그걸 거예요. 그다음 8호초가 기준으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잖아요. 가점제가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를 공략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9일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제 105까지는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좀 쏠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3,000건 정도에서 17대 1 정도 들어와. 큰 평수로 갈수록 비달도 있네요. 105B, 105C,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11B, 여기는 미달이죠. 여기는 이제 넣으신 분들은 무조건 당첨인 거죠. 120C, 143, 145, 159, 161 여기 다 미달이어서 넣으신 분들은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일률적이지 않고 좀 인기 있는 평형과 타입에만 좀 몰려있죠. 그래서 59가 좀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84B, 84A, 그리고 91A 이쪽에 좀 많이 몰렸고, 나머지 타입들은 경쟁률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큰 평수들, 펜트하우스 이런 타입들은 미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펜트하우스 금액이 뭐 18억 그 이상으로 가면 20억, 29억, 30억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무겁죠. 30억이면 아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근처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 경쟁률을 보면
특별금급 접수 현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보면은 이거는 막 엄청 흥행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접수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이 생애 최초 접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반 공급 경쟁률을 보면은 특공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공은 평생에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하잖아요. 아껴서 쓰는 반면에 뭐 일반 공급은 내가 뭐 가점이 1점이든 뭐 재당점 제한이 있든 누구나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허수의 통장, 좀 저가점의 통장들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당첨되고 포기해도 1년 있으면 다시 또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당첨되는 동수 보고 결정하자라는 의미에서 생각으로 넣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개발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분양권이 전매도 되고 입주도 있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구조랑은 너무 차이가 많죠. 향도, 타입도, 금액도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메꿔줬더라면, 지열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분양하는 세대가 2000세대가 아니라 조금 더 규모가 컸더라면, 내지는 여기 맞은편에 있는 미미삼도 연이어 분양을 한다면 좀 더 시너지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2000세대가 단독으로 이 주변을 분위기를 바꿔버리기에는 그 파급력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여기가 뭐 단독으로 5000세대, 뭐 10,000세대 이랬으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을 텐데, 8개 동이 2000세대가 여기 주변을 아예 바꿔버린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좀 비싸게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면 같이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아파트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 아파트는 장기간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고, 왜냐하면 입주를 하고 나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육교 건너가야 되고, 그럼 아이랑 같이 가기에는 좀 생각도 많아지고, 타입도 주방 창도 없기도 하고, 사실 여기는 역을 도보권으로 누리기에는 둘 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광운대역이든 석계역이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되게 먼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의 엑시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다면 84나 또 특히나 27이나 5구는 방이 두 개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감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나마 황금성을 놓고 본다면 84 뭐 A나 B 정도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양의 이쪽 라인들, 지상철에서 반대의 라인들, 학교에 그나마 가까운 동들, 그나마 좀 황금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84 A나 B 이런 동들일 것 같고,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특공을 쓰기에는 좀 아까운 단지라고 보여지고, 일반 공급으로 당첨되는 동수를 보고 그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입주 연도가 28년이니까 되게 지금은 여유가 있거든요. 5, 6,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나는 뭐 좋은 동호수니까 분양권 상태로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래도 꼭 잔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보고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주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동호수를 가지고 그때 고민을 해봐도 충분할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 금액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 강력 추천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고, 단타를 생각했는데 전매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단지이긴 해요. 아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청약을 넣으신 분도 있고, 나중에 줍줍이 나오면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뭐 줍줍을 고려하시더라도 일단 8호 이하 내지는 큰 평수라면 9일 이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간까지 가져가도 내가 전혀 무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드리고, 나는 무조건 팔아야 돼 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큰 평수가 잘 완판이 될까? 30억짜리, 20 얼마짜리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억 18억짜리 물건을 받아주기에는 수요층이 충분한 곳은 사실 아니잖아요. 미분양이 오래되면 사실은 건설사가 걷어들여요. 전세나 이런 거로 몇 번 돌린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팔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시장에 당분간은 풀어놓긴 하다가 그래도 완판이 안 되면 이제 걷어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워낙 또 안티 세력도 많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좀 안티의 좀 활약상이 더 크지 않을까? 보통 남들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층들이 좀 더 판치는 느낌도 사실 이 댓글을 보면서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글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유튜브나 글을 볼 때 아마 그 광고 의뢰를 받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나 이게 광고가 아닌지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받으면 당연히 좋은 부분에서만 얘기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무명의 유튜브 있잖아요. 구독자 없고 그냥 트래픽만 끌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너무 참고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면을 보면서 선호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튼 지금 이 서울원 아이파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로 인해서 이 주변의 여파도 아마 좀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42평이면 얼마죠? 116억 정도 하네요. 저는 한다면 그나마 9일 정도까지. 25평도 보통은 황금성이 있는데 여긴 또 방이 2개. 그게 좀 애매합니다. 방 2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평수도 좀 적을 것 같고 여기도 한 9억 정도 되는데 9억이면 옆에 있는 장위랑 별반 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건 84? 이 정도? 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적당히 비싸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판이 되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겠죠. 요런 상품이 만약에 아까 제가 참고 예시로 설명드렸던 뭐 도곡동 이런 데 한다면 여기는 사실 뭐 타입이 못 나뉘어도 여기 숙명여고 갈 수 있고 대치동 학원가 갈 수 있으면 그 상쇄시키잖아요.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이 수요가 있다면 여기는 사실 그 바운더리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가라고 봤을 때는 약하긴 하죠. 뭐 학군이 뭐 세다거나 일자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이게 무조건 뭐 지금 당장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 시장의 흐름이 제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 갑자기 시장이 막 더 급등한다면 갑자기 빛이 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품은 뭐 미분양이 됐건 완판이 됐던 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이 추이를 공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번 단지는 유독 더 당첨되고도 예비번호 받고도 계약할지 말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플러스 오늘 영상 같이 결합해서 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계약 당시에 시장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독 스터디가 다음 주 금요일날 시작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단지 분석부터 뭐 LH 청약이나 미분양 그 밖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단지들도 다 찾아가지고 다 압축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불려갈 수 있는 큰 레버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임장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 기수에는 특히나 또 코칭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2023년 초에 그때 장유자의 레디언트나 둔촌주공 분양했을 때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구스 들으시면서 당첨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청약에서 내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 남들과 좀 반대로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대중과 똑같이 가려고 하면은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 단지 많이 나올 때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